그 장소적 규제에 대해서는 도로를 정가하지 말라는 거야. 대구 시내 도로는 9개 도로가 그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적 점거 제한. 근데 거기다 보면 일부가 집회 주최자가 지휘자가 있을 때에는 일부 행진은 허용할 수 있어. 그러나 장소 전체를 점거할 수는 없어요. 도로 점용 권한 여부는 대구시청에 있습니다. 경찰청에 있는 게 아니야. 경찰청은 질서 유지 책임이 있지 도로 점거 여부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경찰청장이 집회 시위가 신고가 되면 그 점거도 자동적으로 허용이 된다. 난 그래 이야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치안 책임자가 저런 말을 하냐. 집시법에 그 장소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점거할 때도 일부 차선을 하고 시위 행진은 할 수 있지만 지난 토요일처럼 10시간 동안 앞뒤를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시위 트럭 그거는 집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닙니다. 시민의 통행권은 마음대로 제한하고 지 마음대로 공무원 대집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배제하고 우리 공무원들 3사람이나 다쳤어. 그래 놔놓고 지 마음대로 10시간을 대구 시민의 통행권을 제한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짓을 했느냐. 판례를 들었어. 판례를 눈 씻고 봐도 그런 판례가 없어요. 난 참 어이가 없는 게 도로 점용을 인허가 하는 그 데서 집회시위가 들어오면 도로 점용을 하겠다고 이래 다시 허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국토교통부의 요건 해석이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하는 걸 허용한다는 의제 조항이 없습니다. 신고가 되면 마음대로 저가 어느 장소에라도 교통 차단하고 할 수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왜 못하나? 법령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똑같은 집회시위 제한을 내놨어요. 그럼 고속도로에 집회신고 해가지고 거기서 차선 다 막아버리고 10시간 점거해도 되나? 그럼 그건 그 경찰 권한도 아니야.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 놔놓고 오늘 보니까 민노총에 허용을 했는데 불법을 허용하는 거야. 그럼 그 축제는 허용 안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게 그 사람이 경찰 맞아? 문재인 시절 5년 동안 관행화된 불법을 무신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경찰 맞아? 자기 책임하에서 했다고 소리 안 하고 경찰청장을 또 이번에는 끌고 들어갔더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대구 치안을 맡길 수 있나 이 말이야. 내가 어이가 없는 말을 자꾸 해서 우리가 내일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할 거예요. 법제처에서도 신고만 들어오면 무제한 차단하고 너 맛대로 난장법으로도 좋다는 유권 해석 들어오면 앞으로 제한 안 하겠어.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도록 방치하겠어. 유권 해석 받아보고
유권에서 결과에 따라서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 판례가 지금 합법적인 그 신고된 그에서 공무원하고 경찰의 충돌이 없었는가? 그 판례가 없어요. 신고된 데는. 비신고된 게 미신고 집회에 충돌한 것은 판례가 있어요. 근데 신고된 데에는 뭐 왜 판례가 없냐? 행정관청하고 경찰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해준 거야. 도로를 전면 차단 안 하고 일부에 행진하도록 허용을 해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거치면서 집회 시위의 천국이 돼버려요. 대한민국. 도로 점거하고 시기는 일상화돼 버렸어요. 출퇴근 시간에 광화문 전부 점거해가지고 민주노총이 시위하면 경찰이 그 해산도 못했어. 그게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게 일상화돼 버렸어. 불법이. 그거를 지금 바로잡자는 거예요. 대구에서만이라도 이런 불법 점거 사태는 바로잡자는 거예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 법 자체 내에서도 집회가 금지된 장소, 그 다음에 집회가 제한되는 장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건 헌법 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집시법 그 자체에 있어요. 근데 그 자체에 있는 것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다? 아마 제주도 그 무슨 판례를 보고 내가 그래 떠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제주도 한미 FTA 미신고 집회에서 행정대집행 권한이 있다고 딱 명시되게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대집행 권한 없으면 우리는 막 바로 도로 막으려고 하는데 그냥 구경만 있어야 되겠네? 경찰은 전부 도로 차단 다 하고 그리고 10시간 동안 축제 벌이다가 놔둬야 되겠네? 그게 어떻게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하고 비교를 합니까? 파워풀 페스티벌은 도로 점령 허가를 다 받았어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고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점령 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았어. 신청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 점령 허가 신청 자체도 없었어. 무단 점거야. 불법 점거지. 근데 그게 불법을 옹호한 경찰청장을 갖다가 어떻게 대구 경찰청장으로 치안 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민주노총도 터줬는데 키워축제도 터줘야 된다. 그게 무슨 논리야? 민주노총 불법도 눈 감았는데 키워축제도 불법도 눈 감아야 된다. 그 논리야?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에서 나오면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 시청 자문 변호사단에 다 법적 해석 다 의뢰 다 해가지고 다 받아놨어요. 시장 그 법제처 유권해서 의뢰하신다. 좀 이렇게 간략하게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있는 걸 나빠가지고 요약을 뭐 하겠습니다. 그거는 미리 알려주면 안 되지. 그 나중에 그 나오면 내 이야기 해줄게. 그 뭐 큰 틀에서라도 몇 개 쟁점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몇 개 쟁점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회 신고만. 집회가 이게 옛날에는 허가주의였어요. 이제는 신고주의로 바뀌었어요. 신고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시법에 금지 장소, 금지 지역, 제한 지역, 그걸 갖다가 법에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면 안 되지. 바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령 허가를 신청을 해요. 점령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호통자당은 전부 협조해서 해요. 네, 그 대구에서 보통 그 민주노총이나 노동단체들이 노동대회를 할 때 범원의 거리를 보통 점거를 하는데 응? 범원의 거리 쪽 동대구로 가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서 집회를 흔히 막 한 1,500명, 2,000명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쪽 지역에도 그러면은 좀 행정대 집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행정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경찰청장 말에 의하면 민주노총은 뚫고 준다는 거 아니야. 그 앞으로 경찰청장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 어제처럼 그 어제 저 토요일날처럼 우리는 배제해버렸잖아. 공무원들 억압하고 밀어붙여가지고 배제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 경찰청에서 알아서 해. 그거. 우리는 일체 안 나서겠어. 그 시장님 하나 더 여쭤보는 게 그 도로 점용 허가를 이제 행사 주최 측에서 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검토를 하셔서 그럼 판단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판단하죠. 판단해서 이제 그렇죠. 그 행사의 내용이나 공익성이나 집회 자유나 이런 그거 것들을 다 보고 그렇죠. 보고 판단하시겠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피어 축제도 옛날에는 도로 안 나오고 대구백화점 안에 그쪽에서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용인이 되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는 게 많아지는. 그게 문재인 정권 5년 전에 불법이 일상화됐어요. 불법이 일상화돼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광화문을 점거하는 건 그건 예사잖아 지금. 그 점거 금지 지역이야. 그런 불법 도로 점거 시위가 일상화가 돼버렸어. 그 경찰도 지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 일상화된 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집시법 취지대로만 하자는 겁니다. 시장님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집회 시위 관련해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양태를 살펴보시고 판단해서 결정하시겠다. 그건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집회 시위가 이제 신고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로 다시 또 허가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No. 모든 집회 자유는 지금 신고제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집회 자유가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신고하고 마음대로 하더라도 장소적 제한이 있고, 그리고 교통이 번잡한 데는 그거는 집회 제한 조항이 법률에 다 있어요. 그거는 지켜야지. 근데 거기에 도로에 점용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경찰의 권한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만약 경찰 주장대로 이러면 집회 신고만 하면 집시법에 도로법에 점용 허가를 배제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야 돼요. 그 배제 조항이 없어요. 그 법 자체에 제한 조항이 있어요. 그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 제한 조항을 운용하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죠. 그럼 거기 아니면 집회할 데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대로 하면 집회 자유 보장하면 고속도로에 쉐리 집회 신고해버리고 쉐리 차단을 해버리면 되겠네? 그 고속도로도 집회 제한한다고 그 조항이 있어요. 시행령 보세요. 대구에는 그게 9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항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똑같은 제한을 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찰 주장대로 하면 이 제한이 뭐 앞에 별표에 있는 9개 조항이 뭐에 비하면 고속도로도 똑같잖아. 그것도 무의미한 거지 뭐. 시장님 그 퀴어 축제랑 별개로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취임 1주년이십니다. 취임 1주년 나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그거 관련해서 관심 없어. 군의도 이제 편입이 되는데 군의를 좀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걸 좀 여쭙고자 합니다. 시정의 일상입니다. 취임 1주년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시정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시정입니다. 나는 거기에 별다른 의미 두지 않아요. 결국 이번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은 불법 도로 점거가 일상화된 문재인 시대 5년에서 이젠 벗어나다는 겁니다. 벗어나고 질서를 지켜가며 집회 시위 자유를 누리자. 법제처 유권 현상이 나오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정부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내용을 좀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네네. 그 법에 다 있어. 현행법에 다 있어. 현행법대로만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성이 부족한 이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 점용을 할 때 좀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일반화시켜 이야기하기 어렵지. 일반화시켜 이야기하기 어렵고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집회 시위를 허용하더라도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일부 구간을 허용해야 될 구간도 있고 또 도로 일부 노선을 또 허용해야 할 경우도 있고 그 법률 자세히 보세요. 집회 시위를 하는데 도로 노선을 일부 전용을 하더라도 그거는 행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걸 갖다가 10시간이나 통째로 점거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현행법을 보세요. 법제처에서 우리 행정대입장 권한 없다고 하면 우리 편하게 됐지 뭐. 너끼리 무질서 하든 난장판 버리든지 우리는 빠져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러지 말고 도로 점용 허가권을 법을 개정해서 경찰한테 주라고. 도로 점용 허가권을 경찰한테 줘버리면 경찰이 잘하잖아. 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경찰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권 그거 굳이 목매어 할 필요가 없는 게 도로관리 잘못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입을 때는 대구시에서 배상합니다. 그게 우리가 부담이 너무 큰 행정입니다. 이번 주장대로 경찰이만 도로 점용해갖고 가지고 도로관리권을 경찰한테 다 넘겨주든지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시장님 보시기에는 경찰이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었어야 조금 적절한 대처라고 보시는지. 응? 그러니까 그 축제 당시에 그 공무원들과 이제 공무원들이 행정대 수행을 하러 오고 그리고 이제 축제 주최 측은 차량을 막 진입을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경찰이 어떻게 배치? 처음으로 집회 장소 변경을 하라고 했어야지. 두류공원에 가도 되고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제한 안 하고 도로를 차단 안 하고도 축제 장소를 안내할 수 있어요. 왜 굳이 도로줄을 전면 차단하고 1시간에 120대 버스가 오가는데 그걸 막아버리고 그걸 자기들이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는가? 대구 시민을 위한 경찰이지 특정 단체를 위한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버스 우회를 거부한 것도 그런 겁니다. 그거 전용 신청도 안 들어왔고 우리가 판단할 그것도 없어요. 여지도 무단으로 하겠다는데 무단으로 도로 점령 허가 없이 하겠다는데 버스 돌려달라? 그걸 돌려주면 바보지. 그 행정기관 책임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 동성로가 이제 대구의 뭐 상당히 중심이고 또 상징적인 그런 지역이고 또 여기가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빈절포도 많고 동성로를 좀 이렇게 살리겠다는 좀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동성로가 너무 시위의 장소로 집중됐다 하는 그런 좀 면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죠? 나는 꼭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집회 시위가 신호주의 되는 이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신고주의가 됐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할 방법이 없죠. 단지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집시법에 따라서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경찰청장이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고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고 행정적인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 대통령실에 항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에 내 항의했지. 네, 대통령실 반응은 좀 어떠세요? 그거까지 이야기해 줄까? 그건 내가 할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해야죠. 나는 항의만 했고 어떻게 경찰이 법 집행을 이렇게 하냐? 이 정상적인 집행이냐? 그 경찰이 판례 분석이나 해석을 사례를 완전히 잘못 들어갖고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래 이제 난 무슨 판례를 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지금 기껏 나와 있는 판례 중에 하나가 대집행 판례 중에 하나가 2014년도 한미 FTA 반대하는 제주도 미신고 집회 그에 관한 판례뿐이야. 그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미신고 집회에서 행정 대집행 권한이 있다는 판례, 교통방해죄가 된다는 판례. 근데 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권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그 판례를 난 본 일이 없어. 뭘 보고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우리 이거 이상하다. 나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그 시청의 범죄자문당 변호사한테 똑똑한 애가 한 사람 있습니다. 네가 분석해봐라.
하루 종일 분수가 되면 제주도 빨리 욕 안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유권 해석에 보면 도로 점령 허가는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어요. 국토부 동부에서 유권 해석은. 그 외에는 없어요. 왜 없냐? 여태 경찰하고 지방자치 공무원들하고 충돌한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협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상화하자는 거하고 불법 묵인하자는 거하고 충돌하죠. 대구 경찰청장은 그래 발언했어도 경찰청 차원에서는 한번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걸 왜 내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려고 하나 하면 행정대집의 권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 생길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공적 건의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에 해석을 해주면 법제처에서 합당한 해석을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도 되니까. 그래서 내일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몰라서 묻는데요. 행정 대집행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그저께 같이처럼? 아니지. 현재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거는 대집행 절차, 개고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긴급 행정 대집행이지. 보통 행정 대집행 하려고 하면 위법 상태를 놔두고 거기에 개고장을 보내고 몇 분 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지. 도로법 74조 행정 대집행의 특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례에서 판단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장님 판단하기에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대집행을 선제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이게 예를 들어 그 15시 30분에 집회인데 그 전에 뭐 집회를 하려면 사전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대 설치되면 하면 그거 무대 크레인 차로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 이제 사후적으로 이거 안 된다 이러는데 사후적으로 하려면 이미 거기에 텐트 치고 그게 다 예정이 돼 있고 무대차 설치해 버리면 그 레카차 가지고 와서 못 걸어내요. 그게 어떻게 정상화돼? 그럼 난장판이 돼 버리지. 특례 조항에 따라서 그렇지. 도로법 74조 조항에 따라서 도로를 불법 점거하지 말아 달라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집회를 신고제를 하느냐 허가제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신고제가 그 헌법의 집회 자유를 보장하기 신고제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집시법 자체 내에서 혼란 방지를 위해서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12조야. 12조를 지켜달라 이 말씀.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들 좀 헷갈리는 그리고 아니 신고제로 전환했으니까 그거는 할 수 없어요. 허가제로 못 들어가요. 그럼 신고제로 하되 그 법의 12조에 나와 있는 그 제한 조항은 지켜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는 다른 법에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집시법 내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처럼 예를 들어 그런 일이 그냥 방치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치면 이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없지. 이제 신월 구청이 있는 거예요. 어? 구청. 구청도 없죠. 구청의 권한이 아니고 시청의 권한을 구청에 위임한 거라고. 네. 정부청에 위임한 거라고. 필요하면 위임은 얼마든지 우리가 권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행정응원이라는 게 처음으로 저희도 기억에 처음이시죠. 나도 처음 봤어. 그죠?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구청하고 시하고 행정응원을 주고받고 했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구청에서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청 직원들이 나갔죠. 구청에서 요청한 거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 그 경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번에 그 퀴어 축제를 그 주관했던 조직위 쪽에는 어떻게 시에서 별도의 조치는 있습니까? 난 가들하고 싸우기 싫어. 가들하고 싸우기 싫어. 가들이야, 그 친구들이야. 경찰에서 다 보호를 해줬는데 뭘 경찰 책임만 물으면 되지. 우리는 경찰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 그 무슨 책임을 물어요. 말도 못하지. 집회 금지 구역이 중앙대로지 않습니까? 중앙대로하고 9개인데 처음에는 저희 동성로에서 하는 줄 알고 동성로하고 중앙대로는 또 다른 거고. 그 구역이 두 개 다 포함돼요. 우리 성격 청사 아니, 앞에 정도 그거 다 포함돼요. 여기까지. 중앙대로 다 포함되시더라고요. 그렇죠. 도청 앞에 여기 도청 자리 여기서부터 지금 앞에서 중앙 내거리 거쳐서 영대 내거리까지. 거기가 주요 도로 1거지요. 그러면 지난번 포구청 집회도 사실상 도로 전용을 안 했나요? 안 했죠. 도로 조명은 안 했죠. 인도에서만 했죠. 인도에서만.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아서 우리 집회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 조문을 적용을 전혀 안 한 거예요. 대구에 협의도 안 했고. 또 딴 거에서 물어봐. 이제 그거는 그 정도 하면 되겠지. 7월달에 인사했는데 너무 인사를 자주 하신다는 이런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냥. 저희 아니 그 말 있을 수 있어요. 그 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난 직원의 특성을 잘 몰라요. 간부들의 특성을. 여태 같이 근무해본 일도 없고 일단 청구를 받아서 같이 일을 해보고 능력이 되면 직무대리를 꼬리를 떼고 순서대로. 그렇지 않고 능력이 안 되면 그건 다른 데 보내야지. 내가 뭐 대구시청을 오래 있은 것도 아니고 간부들을 일을 시켜보고 일이 되는 사람을 들고 일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간부 지금 물갈이가 대부분 됐을걸?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을걸?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려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데리고 일할 만한 사람이 안 된다 할 때는 그럼 바꿔줘야지. 안 바꾸고 자꾸 그걸 들고 일을 하면 일이 자꾸 꼬이는데. 기업 투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베어 로보틱스나 뭐 3기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 그 이제 요즘은 테크센터 그래가지고 연구소하고 연구소 뭐 이런 중심으로 연구 조직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사실 이제 대기업 큰 공장이 들어오기에는 입지가 그래 좋지 않지 않습니까?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똘똘한 작지만 똘똘한 기업을 많이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한데 대기업 공장이 들어오는 거 하고 그런 기업들 들어오는 거 대구에는 그런 똘똘한 기업 들어오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대기업이 들어올 만한 입지 여건은 마련해 줘야죠. 예컨대 통합신공항이 완성되면 첨단 기업들이 대기업도 대구 근교로 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산업발전의 기반을 기업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대구시에서 마련하면 자동적으로 오겠죠.
29일 날 혹시 2차 투자 설명회 예정돼 있습니까? 그때는 좀 서울에. 예, 좀 뭐 서울 가서. 좀 더 저번에는 좀 맛배기로 하신다 그랬고 이번에 대구서 이번 주에 하죠. 이번 주에 하나? 수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21일 21일. 21일 내일 모레. 대구서 투자 설명회 하는 것도 우리가 그 후적지 개발 방안은 우리가 아직 내려올 때가 아니다 싶어서 내놓지 않습니다. 후적지 개발 방안은 대기업 서울 투자 설명회 하기 한 이틀 전쯤 공개할 겁니다. 근데 거기 후적지 개발 방안을 만들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확정이 된 기재부하고 확정된 금액이 11조 5천억입니다. 공항 건설 비용. 후적지 개발을 우리가 할 때 11조 5천억이 넘게 돈이 나오면 국방부한테 또 도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적지 개발 방안을 210만 평인가 그 안에 할 때는 그 안에는 11조 5천억에 맞춰서 할 겁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주변 개발하는 거는 국방부에 돈을 안 줘도 돼요. 그 우리가 실컷 그거 후적지 개발 방안을 11조 5천억 이상 되게 이래 돈을 맞추면 국방부에 돈을 내놔야 도로 줘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굳이 그럴 거 없이 후적지 내에 공용 도로 있잖아요. 공용 그 시설 이걸 확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11조 5천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적지 안에 개발하고. 근데 그 주변 개발할 게 아마 한 100만 평 있을 겁니다. 주변에. 거기에 그린벨트하고 그 개발할 게 한 100만 평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국방부에 너무 많이 한 것 가르쳐주는 거 같아요. 국방부에 너무 많은 것 가르쳐주는 거 같아요. 아니, 기부대 양렬하는 게 원래 그래요. 위례 신도시 할 때도 8천인가 9천억 더 남아가지고 8천억. 어? 8천억. 8천억. 그 국방부 도로 가져갔잖아. 저 군의가 편입되고 나면 군의는 좀 어떻게 개발을 군이 편입되고 나면요 다음 달에 좀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을 하실 건지. 그것도 참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그 계획을 다 이야기를 하면 공항 건설하면서 어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공개적으로 지금 다 까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성은 경상북도 소가야. 합의해준 대로 그 합의문에 보면 물류시설공단은 어성에 할 거야. 우리 딴 데 안 해. 합의문대로 다 할 거야. 근데 물류터미널하고 물류시설공단은 틀려요. 터미널은 군위 쪽에 하기로 합의문이 다 돼 있어요. 그러나 물류시설 터미널은 이쪽에 하더라도 물류시설 그 하는 단지는 어성에 할 거예요. 합의문대로. 그래서 군위 쪽을 어떻게 하겠다 이걸 노골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경상북도하고 이제 경상북도가 이제 어성 개발 전략을 갖다가 이제 내놔야지. 합의된 그 이외에 어성은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개발한다. 거기 나오면 각자가 이제 하는 거지. 나 오늘 시간 많아. 오늘 할 일이 없어. 주말에 강행군 하시는 좀 시시하시죠? 주말에 누가 강행군 하시죠? 토요일에 누구 오시고. 아니 나는 강행군 안 했어요. 그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지.
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관련해서 그거는 윤재하고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하겠지. 내가 윤 의원한테 윤재학 대표한테 그랬는데 조영윤 원내대표 하면서 통합신공항법 했다. 윤 대표도 딴 것보다는 달빛고속도로도 하나는 해야지 되지 않겠나. 잘 하겠다. 수경호 지금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장관 뭐 이야기 한 게 있습니까? 응? 딴 거 이야기했어. 그거는 내가 그 우리 당 일부 의원들한테 비난받아오면서 이재명 대표 만나준 거는 그것 때문이야. 달빛고속철도 네 반대 안 할래? 그냥 해주겠다고 하잖아. 그것만 하면 달성했지. 대통령이 공약이고 이재명 대표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장애물이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는 거지. 거기에 예타변제 가지고 여러분들 큰 신경을 쓰는데 문재인 정부 있을 때 예타변제 한 게 법률로 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예타변제를 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 철도가 4조 4천억짜리인데 그걸 예타면제해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타하면 0.4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야.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10분) 더 해도 돼요. 거기에 뭐 역세권 개발 이런 내용도 있던데. 근데 그게 이제 광주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그 역세권 개발 조항이 있어요. 그 법에도 있는데, 근데 역을 이제 몇 개를 하느냐. 200km도 안 되는 그 역을 하는데 역을 10개 만들면 달빛 완행열차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가지고 하면서 법이 통과되고 실행에 들어갈 때는 역을 몇 개를 만들지 이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시장님 모시고 이제 대구에 달라진 게 그냥 기관장 모임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주요 기관장 모임도 있고 수요회. 그거는요. 그게 진짜 스피드한테 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50 시절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상시킨다고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안 하셨죠? 참석 안 하셨죠? 안 갑니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도 50 시절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아니고 기관장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래 하는 거 그거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실제 그런 일 그래서 내가 나가질 않습니다.